넘길 수 있게. 네, 제79차 최고위원회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천하람 당대표 권한대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개혁신당은 오늘 조기 대선 개혁신당 대선 후보 선출을 마무리합니다. 아직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나오지 않았는데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니냐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서두르는 건 맞습니다. 서두르는 것이 메시지입니다. 개혁신당은 조기 대선 후보를 서둘러 확정해서 국민들께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개혁신당은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을 확신하고 있다라는 점을 말을 넘어서 행동으로 보여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윤석열 대통령이 반드시 탄핵되어야 하고 탄핵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야당에게 경고하거나 국민을 계몽하기 위한 위헌적인 목적의 비상계엄은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회의 정치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거나 전공의를 처단하는 내용의 포고령이 발표되어서도 안 됩니다. 평온한 국회에 무장한 군인이 와서 창문을 깨고 본관에 침투하는 일이 다시는 반복되어서도 안 됩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목적과 절차, 내용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한 것을 찾아보기가 어려울 지경입니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된다면 헌법재판소가 우리 외교안보,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무분별한 비상계엄에 프리패스를 주는 격입니다. 일각에서는 보수 성향 헌법재판관들의 판단에 걱정을 하는 국민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보수 성향의 헌법재판관들이야말로 누구보다 단호하게 탄핵 결정을 내리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정권은 언제나 바뀌고 왔다 갔다 합니다. 보수 성향의 헌법재판관 입장에서 민주당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요건과 절차도 구비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을 용인하는 그런 선례를 남길 수 있겠습니까? 더 무서운 상상 한번 해볼까요? 지금 가장 지지율이 높은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어서 요건과 절차도 갖추지 않고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무섭지 않습니까? 섬뜩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번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 기각 결정을 한다면 이재명 대표가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해도 헌법재판소는 탄핵을 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보수 성향의 헌법재판관이 이런 무서운 현실을 가능하게 하는 선례를 남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헌법재판소가 신중하게 결정하더라도 8대 0으로 압도적인 탄핵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를 포함한 저희 개혁신당 구성원들은 우리 헌법재판소의 법률적 판단과 소신을 믿고 조기 대선이 열릴 것을 확신하고 대선 후보를 조기에 선출해 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개혁신당 당원 여러분들께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살아생전에 비상계엄으로 대통령이 탄핵되어서 조기 대선을 치르는 일은 다시 오지 않을 것이고 다시 오지 않아야 합니다. 망가진 대한민국 경제와 외교 안보를 조기에 복구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대선입니다. 이러한 대선에서 좌도우도 아니고 대한민국을 앞으로 이끌 수 있는 유일한 정당인 개혁신당의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비록 단일 후보이지만 이준석 후보가 개혁신당을 이번 조기 대선에서 대표할,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대통령으로서 적합한지 여부를 여러분의 한 표로 꼭 판단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신중한 결정이 이번 조기 대선에서 국민들이 개혁신당을 또 개혁신당의 대선 후보를 선택하는데 하나의 중요한 준비 과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의 지금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고 계시지만 더욱더 많은 당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최고위원입니다. 민주당이 탄핵된 대통령의 정당에서 대선 후보를 내지 못하는 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해당 법안을 두고 정치권은 역시나 값싼 수랑설레뿐입니다. 한쪽에선 이재명 수령법 또는 전과자 출마금지법은 안 만드나며 비아냥되고 다른 한쪽에선 국진방지법이라고 조롱합니다. 법안의 내용이 당황스러운 건 사실이지만 이 이슈를 다루는 정치권의 자세가 매우 황당한 겁니다. 개떡 같은 정치에도 찰떡 같은 토론으로 만들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정치적인 비판 모두 배제하고 정치 개혁의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미국의 경우 대통령이 탄핵된다 하더라도 부통령이 전혀 임기를 채울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탄핵으로 어지러워진 국정을 수습할 기한을 부여한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탄핵은 곧 정권 교체라는 공식이 무조건 성립하지 않게 설계되어 있다는 의미가 더 클 것입니다. 또한 탄핵으로 대통령이 자리에서 물러나더라도 기존의 대통령 임기는 유지되며 차기 대통령 선거는 정해진 대선 일정에 따라서 그대로 진행됩니다. 즉 특별한 사유 없이 조기 대선은 열리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야당 의원은 다수 의석을 잡았을 때 실제 잘못이 아닌 일에 대해서 탄핵을 추진할 유인이 줄어들고 여당 의원은 발의된 탄핵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표결할 유인이 증가할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집권 정부의 탄핵의 페널티가 크게 작용할수록 잘못의 유무보다 진영의 존립이 더 중요해집니다. 그 폐악을 우리는 지금의 정치에서 목도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저는 해당 법안에 반대합니다. 국가 시스템의 안정성을 좌우할지도 모르는 중대한 문제의 판단 기준이 고작 어떤 진영의 유불리 따위 때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치권이 탄핵과 관련된 작금의 상황과 그에 파생되는 법안들을 조금 더 진중하게 발의하고 다루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성민 최고위원 발언드리겠습니다. 네, 전성균입니다. 미국 에너지부는 바이든 행정부 임기 만료 직전 한국을 민감 국가 리스트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에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미국과의 원자력, 인공지능 등 첨단 과학기술 협력의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게 다 정치가 만들어낸 리스크입니다. 한쪽에서는 망상에 빠져 계엄령을 선포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탄핵 도착증 환자처럼 탄핵을 남발하니 대한민국을 어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포브스 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코리아 GDP 킬러라고 평가한 것이 화제가 되었는데 이는 반은 맞고 반은 보지 못한 것입니다. 정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만 해도 외교가 이렇게 박살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망상과 독착증 대결을 멈추고 정치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길바닥에서 돌아오십시오. 여야를 막론하고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승복하겠다는 선언을 하십시오. 길거리에 집중할 동안 민생은 과연 누가 챙깁니까? 그 피해는 국민과 미래 세대가 떠안고 있습니다. 연금개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소득대체율 43%로 합의한 것이 대단한 합의가 아닙니다. 기금 고갈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단지 뒤로 미뤄둔 것에 불과합니다. 결국 연금을 받는 분들의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자동 조정장치 도입이 필수적입니다.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 역시 정치가 해야 될 일입니다. 다른 국가에 인정받고 싶으시다면 먼저 대한민국 국민에게 인정받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주영 정책위원장 발언드리겠습니다. 이주영입니다. 사이가 나쁘면 걱정이 됩니다. 사이가 좋아지면 더 걱정이 됩니다. 지난 15일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43% 인상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출산율을 1.2명으로 상정한 상태에서도 국민연금 5차 재정 추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적자 전환은 2041년, 완전 소진은 2055년으로 예측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여야가 합의한 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적자 전환 시점은 당초 예상보다 7년, 소진 시점은 9년씩 각각 늦춰질 거라고 합니다. 참 큰일 하셨습니다.
OECD에서 발간한 한국 저출산 문제보고서 한국에 태어나지 않은 미래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합계 출산율은 0.72명이니 아마 저 연도는 틀릴 겁니다. 고갈은 분명히 더 앞당겨집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2082년에는 전체 인구의 약 58%가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이 기간의 노인 부양 비율은 현재의 28%에서 155%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젊은 세대와 아이들에게 지워질 짐은 연금뿐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저출생 5개년 기본계획을 위한 예산은 요청한 규모의 단 2%만 할당됐습니다. 인구전략기획부의 신설 또한 표류 중입니다. 10억으로 책정된 인구정책평가 위탁비에 대한 예산은 0원으로 가장 필수적이고 본질적인 업무마저 올스톱되었습니다. 정책의 진정성도 현실성도 찾아볼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국민 여러분, 여야가 갑자기 급하게 뭘 하면 민생이 급한 게 아니라 자기들 마음이 급한 겁니다. 사이좋게 합의했다는 국회의 저 여러분들 연금 다 받고 나면 대한민국의 연금은 끝나는 겁니다. 칼을 뽑았으니 무라도 썰어야 한다며 기껏 반쯤 키워둔 모종 갈아엎는 것이 지금의 국회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해맑게 학교로 향했을 새싹 같은 아이들에게 우리는 미안한 줄 알아야 합니다. 진정으로 미래 세대에게도 지속가능한 연금 제도를 원했다면 중복되거나 과지급 중인 각종 제도들을 정리부터 해야 합니다. 정확한 대상에게 명확한 명분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연금 제도를 간소화하고 운영에 있어 국가의 기여분을 분명히 하여 저출산으로 발생한 세대 간의 격차를 먼저 상쇄했어야 합니다. 개혁신당은 동일 대상, 동일 취지의 지원을 더욱 간편하고 튼튼히 하기 위해 기초연금을 비롯한 여러 연금 제도를 간소화하고 국가 지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안을 기획 중입니다. 대한민국의 오늘에는 압도적으로 새로운 생각과 일의 방식이 필요합니다. 세종의 생각과 여의도의 언어를 바꾸어야 합니다. 그러니 이제 기성의 정치를 넘어 지성의 정치로 우리는 개혁신당입니다.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께 부탁드리겠습니다.